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에서는 증권사, 또 요양원 등 잇따른 집단 감염으로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병원도 덩달아 비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진욱 뉴스원 기자 그리고 이승욱 경기일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 2.5단계로 거리 두기를 격상했는데 좀처럼 그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의 경우는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금 확진자가 대거 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사 요양원 중심으로 해서 집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같은 경우는 직원 18명 중 17명이나 합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네. 또 방문객 중 한 명이 또 추가로 확진되면 좀 방역당국 비상에 걸렸는데요. 이 방문객은 부천 143번입니다. 이 방문객은 3일날 유한타증권을 방문하고 나서 선별지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을 받았는데요. 이게 부천에서 역학조사를 벌였는데 그 방문객들이 좀 뚜렷하지 않아서 한번 공지를 한 적이 긴급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 문자를 네. 받고 이 확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천시 보건소 선별지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됐는데요. 이 확진 좀 특이한 점이 무증상자예요. 그러니까 본인 무증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문자를 받고 검사를 받았지만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발칵 뒤집힌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제 나머지 이제 방문객들도 추가적으로 좀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부천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이제 부천 한 요양병원에서 총 43명 확진자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14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총 11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15일 현재까지 총 113명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병원에서. 해당 병원에는 직원인 환자 수가 2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13명이 확진이 됐고요. 그 전날인 12일까지만 해도 1명, 2명꼴로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는데 한 번에 43명이 나왔던 거는 아무리 봐도 잠복기이지 않았냐는 네.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진자는 더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금 수도권에서 인천의 경우는 좀 덜하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좀 증가 추세에 있지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의 다른 두 개 시도에 비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인천에서는 적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 자체적으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긴 한데 인천에서도 1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아직 밤사이 확진자가 집계되지 않아서 확진자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천의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인천에서는 지난 9일 0시 기준 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7일 연속으로 계속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3일 0시 기준으로는 62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인천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1일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은 인천도 아직까지는 좀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확산세를 좀 짚어봤는데요. 지금 무엇보다 부천의 경우는요, 이 요양원이 코호트 격리를 당할 정도로 지금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전수조사 중에 이게 발견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뭐 증상자가 없었던 건가요? 일단은 장덕천 부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그러니까 이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11일 날 직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수조사를 전체 검사를 해보니까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 처음에 6명 중에는 확진자 중에는 그러니까 최초 확진자 6명 중에는 증상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환자들은 이동할 수 없는 상태니까 처음에 누구한테 걸렸는지 현재 역학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발병을 해서 검사를 한 결과가 아니라 전수조사 중에 이렇게 확진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또 부천의 경우는 그 말씀하신 증권사에서 또 한 명을 제외하고 확진자가 모두 발생을 했고 이건 역시 무증상자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되면 우리 주변에 이 무증상 감염자가 정말 도처에 깔려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무증상자인데요. 이 무증상자는 뭐 본인이 걸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또 하나의 감염 전파를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점이죠. 그래서 유한타 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무증상자가 지금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이런 무증상자들이 돌아다닐 때 빨리 이 인원도 빨리 골라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먼저 선별적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무증상인지 본인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혹시나 옆 주변에 접촉자가 있다면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도 걸린지 모르기 때문에 이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필요성 자체를 못 느낀다는 게 그래서 이 무증상 감염자가 참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무증상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성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00명의 확진자가 있다면 도처에는 이게 뭐 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곱배기로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진자들이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돌아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인천도 좀 살펴보죠. 12일의 경우 인천에서 확진자가 50명까지 치솟았어요. 이거 주로 어디서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겁니까? 사실 인천에서는 코로나19가 뚜렷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일 평균 40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할 만한 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감염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중에 그 직장 또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접촉 등으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입니다. 특히 부평구에서는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청에서 직원 7명,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남동구에서는 일가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과정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방역 당국이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천 소규모 집단 감염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인천만의 특징은 사실 아니에요. 지난 1, 2차 대유행 때와는 지금 다르게 지금 3차 대유행의 특징이 특정 지역이나 뭐 시설에서 감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가족 단위, 뭐 작은 모임 단위에서 계속 확진자들이 확산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인데요. 인천, 부천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난 12월 8일에 2.5단계로 격상이 됐죠. 지금 2.5단계 격상된 이후에도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을 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차 이번 대유행의 특징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유행은 다양한 지역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확산이 이미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진행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증상자들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없이도 그냥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소규모 모임 그리고 일상생활 과정에서의 전파만으로도 코로나19가 상당수 나오는 시점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또 여러 번 중앙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시점을 놓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지금 2.5단계의 거리두기로는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잡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식사를 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방역당국에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어느 공간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메시지가 자주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 3차 대유행의 특성 때문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이 행정 대응도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선별진료소도 지금 상당히 지금 늘어났고 또 역학조사 등 이 필요한 행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부천시의 대응은 뭐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임시 선별진료소 2곳 더 설치합니다. 총 3곳이 되겠는데요. 먼저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에 2곳을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행정력이나 그러니까 병상수 부족 그러니까 병상수 관련돼서는 경기도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일단 네. 후대에 말씀드리고 일단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 현재는 뭐 잘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부천시는 그런 입장이어서 일단 민구 밀집도가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같은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되면은 아무래도 이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하여튼 이 한단 그러니까 살얼음을 걷는 그런 현재 판단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문제는 병상수예요. 그러니까 부천시의 병상수는 경기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병상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부천의 대형 병원 2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금 비상이 걸렸죠. 그러면서 확진자가 자택에 대기 중인 상황이라고요. 예, 일단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14일 기준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0시 기준에서 226이 늘었는데요. 네.
누적 확진자는 9,964명입니다. 이날 누적 확진자 1만 명대를 이제 넘었을 거로 이제 오늘 15일부로 이제 1만 명대 넘었을 거로 보이는데 경기도 내 코로나19 치료병상 가동률은 91.4%입니다. 그러니까 712개 중 651개가 사용 중에 있고요. 전날에는 90.6%로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13일이 되겠죠. 중증병자 병상은 49개 중 48개 사용하고 있어 이제 한 개만 남은 상태인데 오늘도 중증 환자 났으면 그 이마저도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원 1,388명인 생활치료센터 5곳의 가동률은 83.4%로 13일 76.6%의 견조할 때 10% 가까이 높아졌고 남아있는 치료센터 병상은 총 306개가 남았습니다. 이제 경기도는 이제 경기대학교 기숙사 생활치료센터 긴급동원에 이어 부족한 병상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자체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163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인데요. 네. 수원의료원은 24병상, 의정부 의료원은 56병상, 이천 의료원은 58병상, 성남시 의료원 25병상 등입니다. 또 경기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중증환자 치료 병상으로 오는 20일까지 70개 병상, 27일까지 130개 병상, 내년 1월 2일까지 87개 병상을 확보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늘면서 병상 수가 줄어들고 이거는 특히 이 수도권이 좀 열악한 상황인데 그 속에서도 경기도 병상 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어요. 정부가 3주간 수도권에 10,000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지금 인천의 경우는 병상 확보 현황 어떻습니까? 일단 13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에는 지금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이 3개가 남은 상태이고요. 네. 이게 가동률이 8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3개가 남았다라고 하지만 이미 가용 병상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각 병원별로 치료 중인 환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환자가 치료 중에 상태가 악화하면은 이들을 옮기기 위한 병동을 각 병원마다 1개에서 2개씩 남겨놔야 되거든요. 네. 사실상 이 세 곳에서는 새로 발생하는 중증 확진자는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각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가 악화했을 때 이때 이 중증 환자 이 환자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셈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담 병상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감염병 전담 병상도 444개 중에 239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이는 12일 대비 6명이 늘어난 수치이고요. 가동률은 46.2%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생활치료센터의 부담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인천에서는 3개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와 영종도의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이 각각 77%와 7%와 73%로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영종도의 생활치료센터는 약 1, 2주 전만 해도 50% 미만의 가동률을 보여왔는데요. 네. 이게 갑자기 치솟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무의도의 생활치료센터는 지난주에 문을 열었거든요, 바로. 네. 근데 벌써 3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좀 생활치료센터의 앞으로의 부담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수도권 1만 개 병상 확보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 회복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병상을 확보하려면은 그에 따른 지원책을 정부에서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현장 의료계의 지적이고요. 또 방역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거리두기 격상이나 이런 방역 정책에 잘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간 병원의 코로나19 병상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를 현실화하고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서 신뢰 회복을 하는 것이 지금 1만 개의 병상 확보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병상 확보도 중요하겠고 또 병상이 마련된다고 해도 의료진 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참 상황이 우려스럽긴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3단계로 바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고 또 미룬다고 보여지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미룬다고 보여지는 건 현재 8일부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제 일주일이 이제 조금 다 지났는데 이에 대한 효과의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던 부분. 근데 또 반면으로는 뭐 휴대폰 사용량이라던가 아니면은 교통 이동량을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있고 또
이 3단계로 올라가면 많은 가게들, 그러니까 자영업자 타격이 크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 어쨌든 보면 경제가 셧다운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고려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단계에 접어들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멈춘다. 정말 락다운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3단계로 달라지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3단계로 3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면은 10인 이상의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이 모두 금지가 됩니다. 특히 뭐 스포츠 행사는 지금 어느 정도 무관중으로라도 하고 진행은 있는데 되고 있죠. 이런 것들도 모두 중단이 되고요. 모든 다중 이용 시설이 운영이 제한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병원이나 의원 이런 부분들의 뭐 필수적인 시설들은 뭐 예외로 빠져 있지만 뭐 백화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제한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학교 및 유치원 등은 등교 수업이 중단이 되고요. 원격 수업을 전환하거나 휴원이 권고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수도권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공공기관에서는 필수 인력의 전원 재택근무가 시행이 되고요. 민간 기업에서도 최대한 이 재택근무를 권고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모든 우리의 일상이 멈춰서기 때문에 정부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지금 정경 이제 청장이죠. 청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게 어제 14일 날 이제 정례 브리핑에서 12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청이 산출해 본 결과는 재생산 지수가 2.28 정도로 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수를 추계해 보면 950명에서 1,200명 사이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이제 예측한다는 말인데요. 근데 감염 재생산 지수는 코로나19 환자 한 명이 추가로 몇 명의 신규 확진자를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네. 2.28인 경우 환자 한 명이 1.28명의 감염자를 낳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방역 전문가는 수치 지수가 1 이하일 때 관리에 관한 유행 사항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주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또 정은경 청장이 향후에 이 줄어들 여지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브리핑도 했어요. 그 근거는 뭡니까? 뭐 이 부분은 사실 근데 정경 청장이 향후 줄어들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 그 앞에 했었던 말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경 청장은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실천과 역학조사 그리고 접촉자 관리로 N차 전파들을 확 차단했을 때 차단한다면 네,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1,200명의 확진자보다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거리두기의 실천이 없이는 네. 코로나19 확산을 잡을 수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정은경 청장의 발언을 좀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앞으로 거리두기에 대한 실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기자님 의견이신데 사실 정부가 이 3단계도 검토하고 있다는 건 2.5단계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3단계로 넘어가야겠다는 판단이겠죠. 3단계 검토,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도 지금 고려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단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그만큼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이겠죠. 네, 그렇죠. 오늘 15일 기준으로도 이미 88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만 계속 되더라도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1,000명을 충족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5단계로는 대응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2.5단계를 적용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확산세가 잡히기는커녕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더욱 많은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단계의 격상이 지금 시급하다.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면 3단계로 격상했을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다만 그 3단계를 적용할 때 되게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3단계 때 달라지는 점들을 보면 가장 큰 부분이 뭐 필수 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 운영 제한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운영을 제한하는 시설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특히 뭐 식당이나 주점이 이 시설에 포함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뭐 중앙 정부는 아직까지는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14일 중대본 회의에서 3단계는 마지막 보루라며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결국 방역과 경제 좀 우선을 둔 말이라고 풀이가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시급하니까 좀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이 좀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계속 의견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